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재든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팍스 밀키트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함께 하시는 최진욱 전문가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고요. 입장 방법은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최진욱 혹은 밀키트라고 문자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궁금한 점 물어보시고 또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 전거래일이었던 목요일 코스닥이 연저점을 기록하는 등 양시장의 낙폭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는 전날의 낙폭 이상으로 양시장 높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감세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변경이 있을 것 같다는 소식에 영국발 금융 불안이 완화됐고 그 영향으로 미국장은 급등했습니다. 또 파운드화 강세에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는 2.3%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50포인트 가까이 올렸습니다. 2212선에서 마쳤고요. 코스닥은 무려 4% 넘게 오르면서 67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는 10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물량을 사들였고요. 기관은 8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5거래일 만에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자,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마감된 미국 시장입니다. 전거래일 예상치보다 높은 CPI가 발표됐지만 뉴욕 3대 지수 모두 강세 마감했었죠. 이날은 장 초반부터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하루 만에 바로 꺾였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왔고 물가 공포가 커지면서 채권 시장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 4.5% 넘게 폭등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4% 넘게 올랐습니다. 9월 소매 판매 지수도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34%, 나스닥이 3.08%, S&P 500 2.37% 떨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쳤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팍스 밀키트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인데요. 저희가 밀키트에서는 이제 섹터 관련해서만 알려드리고 이런 구체적인 종목들은 오픈 채팅방 입장에 계신 분들께 공개해 드렸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에 계셨던 분들께서 어느 정도 수익률 가져가셨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9월 6일에 매수하셔서 22,500원에 진입을 했고 22,900원에 매도하면서 1.75% 수익률 기록했고요. 코오롱 플라스틱과 도화 엔지니어링이 각각 4%대 수익률, 그리고 신라섬유 같은 경우에는 무려 9% 넘는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260원 매수한 뒤에 2,500원 매도가였고요. 그리고 더구전자가 4%, 뉴프렉스가 3%, 그리고 청담글로벌 2%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팍스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해 봤고요.
더 자세한 수익률 리뷰는 자리 옮겨서 최진욱 전문가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3989번 문자 메시지로 최진욱이나 밀키트라고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최진욱 전문가님과 본격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희 이번 주 월요일 아침 다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 2주 만에 만나 뵙게 됐는데요. 일단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제가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저번 주는 차마 또 이제 출연을 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우리가 미증시만 딱 보면은 CPI 발표 이후에 급등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한 차례 좀 급락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이제 공매도 세력이 제가 예상을 해본 거 좀 청산을 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급등을 했던 이유는 청산을 하고 나서 슈퍼브릭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전히 아직도 좀 불확실성 리스크는 잔존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이제 공격적으로 우리가 수익에 좀 목표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좀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 대한 좀 방어적인 체계를 좀 갖추고 좀 보수적인 관점은 아직도 좀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말씀해드리는 그런 종목군들 잘 살펴보시고 좀 안전하게 좀 투자를 좀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 꾸준히 말씀하셨던 이런 하락장 속에서는 저가 매수 통해서 관심 있던 종목들 모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박스 밀키트에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알려주셨었거든요.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궁금한 점도 많이 물어보시고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방법은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최진욱 혹은 밀키트라고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직접 궁금한 점 물어보시고 그리고 꼼꼼한 투자 정보 얻어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희 전문가님 밀키트에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리뷰 어떤 이유로 그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고 또 전망이 앞으로도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진입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수익률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자랑했었던 종목이 바로 신라섬유예요. 신라섬유 저희가 9월 19일에 1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저희 신라섬유 어떤 관련해서 섹터로 추천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 이유랑 앞으로의 전망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린 이유는 일단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려고 제가 추천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을 제가 본 거죠. 이게 저는 이제 주로 좀 단기 스윙이나 좀 이런 좀 매매 스타일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네. 일단 지금 시장이 이제 이러한 판국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에 조금 목매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특성상
품절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여파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은 품절주들이 좀 올라간다. 품절주가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가가 얇고 네.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핸들링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의 자금력이 되는 분들이 네. 이런 신라섬유나 그리고 이제 이런 품절주들을 좀 건들게 되면은 굉장히 핸들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인식상이 뭐냐면은 네. 지수가 떨어지니까 품절주로 수급이 몰린다라는 인식이 동일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을 조금 노렸다고 좀 보면 되고, 일단 이제 신라섬은 제 궁극적으로 매수를 해줬던 이유는 만약에 좀 차트적인 기술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도 자리가 안 좋았으면은 네. 저는 신라섬유도 추천을 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위쪽과 아래쪽에 대한 리스크는 열어두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100%의 수익률 뭐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손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럼요. 네, 그렇죠. 네.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 손절가 리스크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타점 구간이. 그러니까 굉장히 짧았고 위로는 좀 많이 열려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라섬유를 좀 추천을 드렸던 이유인데 일단 지금 신라섬유는 제가 그냥 보게 되면은 아직은 또 매수할 구간이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타점을 네. 잡았을 때가 한 2,200원대 이 부근대 아마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을 네, 겁니다. 2,260원에 네네. 그러니까 그 구간대 다시 오면은 노려볼 만합니다. 다시 노려볼 만한데 지금 구간은 일단은 주가가 밑으로 하방으로 더 경직성을 넓혀서 또 빠져도 이상하지가 않을 구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품절주에 붙어야 되냐라는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만 만약에 시장을 참여를 하게 되면은 모든 분들이 다 수익을 받겠죠. 그렇겠죠. 그렇네요, 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리스크는 항상 보고 품절주도 품절주 나름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타점에서 진입을 해야만이 그만큼 손절가에 대한 리스크가 짧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지금은 신라섬유를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은 아니고 일단 2,200원대, 2,300원대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해볼 수는 있어요. 지금 시장이 계속 올해까지 이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본다면은 일단 그 정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지금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좀 매도를 못해서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 완전 네, 물려버리는데. 완전 물려있다 하시게 되면은 네. 일단은 지금도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전일 양봉으로 우선은 마감을 해줬고 네.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품절주 특성상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쌍바닥을 만드는 패턴들이 잘 안 나오고 네. 오히려 조금 V자로 좀 크게 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고려는 해볼 수는 있지만 너무 크게 비중을 잡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아래 변동이 너무 큰 종목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고려를 하자면은 일단 지금 구간은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는 있다. 다만 비중은 조금 리스크를 좀 줄이고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라섬유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이유가 일단 품절주 관련이었는데요. 뭐 품절주 최근에 또 다른 몇 종목이 떠오르기는 한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핸들링하기 쉬운 종목으로서 그래서 추천을 해주셨고 또 손절 리스크를 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전문가님께서 그때 알려주셨던 매수가보다 낮은 상황이지만 지금은 좀 리스크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2,200원, 300원 선이 온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만약에 그때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은 지금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지 말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신라섬유 이렇게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또 다음 종목 확인해 보자면은 저희 그다음으로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시기에 9월 20일에 진입을 해서 4% 넘는 수익률을 챙겨갔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관점에서 전문가님 제시를 해주셨을까요? 일단 더구전자는 아이폰 부품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LG 이노텍의 주요 공급을 해주는 좀 주력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더구전자를 추천해드릴 때 당시에는 일단 더구전자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유효하지만 네. 스윙으로도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 관련돼 있는 LG 이노텍 자체가 오히려 지금 뭐 재무적으로 앞전이 좀 안 좋았다고 해도 그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주가를 방어를 해줬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앞전에 보면 좀 급락 그 구간이 굉장히 조금 무서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급락 구간을 보게 되면은 네. 대금이 터지지 않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진 밸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무 자체도 흑자로 다시 전환을 해준 기업이다 보니까 네. 펀더멘탈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종목이긴 해요. 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접근을 했지만 스윙 관점으로도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아직 만약에 더구전자를 가지고 있다 하시게 되면 오늘 저는 오히려 지금 매도를 하지 말고 오히려 네. 지금은 이제 좀 포지션을 바꿔야 되죠. 좀 스윙으로 좀 가져가는 포지션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품 공급사인데도 불구하고 LG 이노텍의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LG 이노텍은 또 애플 쪽이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후순위적인 부분으로도 봤을 때 강달러 현상 또한 지금 바로 또 급락을 보여주는 모습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달러 같은 경우가 06년도 때 닷컴 버블 현상이 있었을 때 네. 그 주택 시장이 붕괴가 됐을 때 이때 인플레이션 한번 튀어나올 때하고 지금 현상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처럼 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달러의 가격과 06년대의 달러의 가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에 더구전자 역시 LG이노텍 당시 굉장히 급등하는 연출을 좀 네.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는 오히려 내가 지금 더구전자가 만약에 지금 좀 많이 좀 하락을 해서 좀 묶여 있다 네. 하시게 되면 저는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으로 좀 어. 접근을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네. 더구전자 저희 이제 LG이노텍 그리고 아이폰 관련된 이슈로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이 아니라 좀 길게 가져갔을 때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만약에 전문가님 알려주신 타이밍에 매도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히려 지금 좀 타이밍을 삼고 추가 매수 통해서 접근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 종목 정도 더 확인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님께서 매수가를 8,210원. 그 마찬가지로 더구전자랑 비슷한 시기에 9월 20일쯤에 알려주셨고요. 8,210원에 진입을 해서 3.4%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뉴프렉스 현재가가 지금 5,440원이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당시에 전문가님 추천해 주셨던 이유와 그다음에 이 종목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매도 타이밍 놓치셨을 수 있죠. 그런 분들께 솔루션 제시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뉴프렉스를 추천드렸던 궁극적인 이유는 펀더멘탈을 보고 추천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당시에 지금 급등했던 구간대를 보게 되면은 네. 이게 8월 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 달에 순간적으로 계속 올라갈 때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장이 좀 많이 빠질 구간대였거든요. 빠질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수세가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IT 관련 종목인데 네. 일단 이제 IT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좀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흑자로 좀 전환하면서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에 선 반영이 된 모습을 저는 좀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준다. 다만 지금 시장 리스크상 오히려 치고 갈 수 있는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만약에 좀 뉴프렉스가 좀 가지고 있어서 손실을 보고 있다 하시게 되면은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는 거는 앞전에 대한 그 거래량의 그 대금 매물들이 아직 나가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매물들이 아직 나가지 않았고 21년도 작년에 담았던 매물들도 아직 나가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가 부근에서 21년도 7월부터 저가 부근부터 꾸준하게 계속 누군가가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트레이딩 관점을 딱 보게 되면은 전형적으로 좀 뭔가 공격적인 매집 형태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히려 장기적인 매집 추이로 가게 되면은 주가를 좀 많이 빼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이제 주가 방어를 안 하는 겁니다. 주가 방어를 안 네네. 하고 순간적으로 많이 급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손을 놓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의 투매 물량이 나오겠죠. 그 물량을 이제 아래서 매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기 뉴프렉스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딱 단기적으로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좀 무서울 수가 있어요. 너무 네, 많이 네. 하락을 했으니까. 그런데 맞아요.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작년 7월부터 해서 계속 저가를 올리고 있어요. 저가를 올리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올리면서 계속 네. 매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대다수가 뭐냐 기업에 대한 뭔가
단기적으로 앞으로 좀 호재가 나올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차트 유형을 좀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고려를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뉴프레스에 좀 물려 있다고 하시면은 저는 지금 구간 한 5,400원에서 4,600원 레인지를 잡으시고 네. 여기만 이탈 안 하게 되면은 어. 오히려 지금은 꾸준히 좀 가지고 가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또 제가 보기에는 또 뭔가가 좀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물려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5,400원에서 4,600원대까지 여기를 지켜주는 걸 좀 추이를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한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네. 좀 홀딩을 꾸준하게 좀 이어가다가 수익권에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네. 저희 뉴프렉스가 전문가님 추천해 주실 당시보다 지금 굉장히 주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사실 좀 걱정이 됐었는데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 앞으로 또 한 번 상승 모멘텀이 올 것 같고 5,400원에서 4,600원 정도 4,600원 정도 레인지 잡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반등하는 거 지켜보시면서 수익권에서 나오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 뉴프렉스 보유하신 시청자분들 계신다면은 속 시원한 솔루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익률 리뷰는 오늘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은 저희가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8시 51분입니다. 지금 장 시작까지 9분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예상 지수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 주말에 미국장이 또 한번 크게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 그리고 금요일에 너무 많이 올랐었죠. 그러면서 오늘은 또 한 1%대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떨어져서 2186선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내린 668선에서 출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금요일장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게 주말 사이에 정말 전 국민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이 오류가 좀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좀 오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저도 사실 주말에 약속 있었는데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이게 카카오톡에 이렇게 의지를 크게 했었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카카오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금요일에 계속 내려오던 카카오랑 네이버가 금요일에 많이 올랐었어요. 카카오가 8%, 네이버 4% 정도 급등이 나오고 특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상장을 철회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9% 넘게 10% 가까이 올랐었는데 일단 주말 사이에 굉장히 큰 악재가 나오면서 오늘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또 안 그래도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마음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화가 막 나셨을 것 같은데 자, 카카오와 네이버 얘기 전문가님 한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카카오는 오늘 악재는 맞죠. 네, 악재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악재가 개인 악재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로 인해서 네이버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다음에 대한 영향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관련 쪽 관련해가지고 멜론 쪽도 영향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업비트도 네네, 그렇죠. 멜론 쪽도 영향이 있었는데 저는 좀 놀란 게 기아의 데이터 센터에도 영향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기아에 대한 그 뭔가 이렇게 전송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게 카카오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일단 악재는 맞아요. 악재는 맞는데 의도치 않은 악재였거든요. 예상을 아무도 못했던 악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전에 근데 이미 저는 이제 카카오뱅크 때도 얘기를 했다시피 솔직히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맨 처음에 시장에 들어오면은 카카오,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뭐 현대차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굳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성장주 밸류에 있을 때 카카오는 정말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전에 카카오뱅크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뱅크도 금융주라 하기도 뭐라 하고요. 핀테크라 하기도 뭐라 해요. 그러니까 성장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성장주 밸류에 들어가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카카오페이 쪽에도 악재가 굉장히 많았죠. 스탁옵션 매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고 대주주가 네. 물량을 계속 줄이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카카오가 전일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왔던 거는 일단 저는
카카오에 대한 미래 성장성을 보고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대형주고 성장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어요. 많이 아, 빠졌으니까 네. 저가 매수 심리가 들어온 거죠. 일전에 그 LG전자처럼. 네. LG전자가 신저가를 몇 번을 기록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LG전자가 바닥을 잡고 올라와줬던 이유가 결국에는 밸류상으로 봤을 때 지금 저가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고 일단 오늘 악재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개인 악재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굉장히 여파가 좀 많이 컸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도 보니까 복구가 다 안 됐더라고요. 맞아요. 네. 완전하진 않은 것 네, 같아요. 완전하지 않은 복구다 보니까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저는 지금 카카오는 분명히 좀 더 빠질 거다. 어, 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저가, 신저가를 한 번 더 갱신해주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47,300원이 네네. 저점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딱 보게 되면은 뭐 33,000원대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네, 네. 33,000원대까지는 열려 있는데 일단 그래도 이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저가를 앞에서 잡아줬던 부분이 아직은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기대는 해볼 수는 있죠. 예상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한번 네. 트레이딩 관점 우리가 대응은 해볼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종목군들 보게 되면은 신저가가 이미 깨진 종목들 있죠. 네. 바닥이 다 깨진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카카오만 딱 봤을 때는 앞전 신저가를 그래도 잡아줬던 부분은 아직은 좀 레인지를 유효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그래도 그나마 괜찮고 오늘 악재가 오히려 주가가 더 빠지니까 더 바닥에서 잡으려는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심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대형주가 이렇게까지 빠진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이거를 묻어두고 가면은 나중에는 17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인데 네. 가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어. 크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군가가 매수세를 굉장히 몰아준다 해가지고 같이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기보다는 네. 일단 약지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악재 자체가 차트에 먼저 선 반영이 되고 다만 오늘 악재는 어제 악재는 예상치 못했던 악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이를 보고 보합을 지켜주는지 아니면은 계속 내리막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한번 딱 진행을 해야지 네.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막 떨어지니까 계속 추가 매수 진행을 하게 되면 비중만 커지고 나중에는 정말로 영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 만약에 지금 물려있는 주주분들 계신다면은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조금 네, 지켜보다가 지켜보고 카카오 측에서 우선은 뭐 대응이나 뭐 이런 보상 체계를 지금 뭐 네. 하고 한다라는 방안을 내놓긴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 이제 카카오 측면에서 확실한 공지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돼요. 네, 지금으로선 섣불리 매수 관점으로 보기도 좀 위험한 구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할 만한 구간도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카카오가 지금 성장 밸류 자체가 지금 많이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이제 핀테크 관련이거든요. 네. 인터넷 소설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그런 쪽 봤을 땐 지금은 솔직히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조금 묻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앞전 신저가까지는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좀 보합을 유지해 줄 때 그때 좀 네. 추가하면서 좀 진행을 하시고 네.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뭐 일단 악재가 분명한 악재가 있었던 거는 저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워낙에 큰 기업이고 이 정도는 정말 너무 심한데 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 뭐 오늘 크게 또 아마 빠지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이제 추가 매수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저점 바닥을 확실히 딛는지 그래서 보합을 유지하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은 그때쯤에는 이제 진입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카카오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또 어떤 업종에서는 이 부분을 호재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백업이라든지 클라우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나무기술이라든지 KINS 이런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에는 또 어떤 좋은 작용이 가지 않을까요? 일단 이제 카카오가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제 여기서 반격을 나서는 또 소셜 어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라인도 있죠. 네, 라인도, 네, 라인도 모르겠죠, 있고. 뭐. 그런데 이런 나무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매수세가 몰리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네. 결국에는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발생을 했던 거고 네. 그래도 아직도 카카오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예요. 뭐 열이면 다 카카오 이용하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네네. 카카오톡 바로 삭제하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리가 그런 겁니다. 이런 악재가 발생을 했다 해서 카카오로 그럼 삭제를 하고 라인으로 넘어간다. 네. 아니면 다른 뭐 메신저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업 측면에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막 홍보를 하고 라인이 어제부터인가 계속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좀 노린 거죠. 라인 측면에서는. 네. 근데 이게 주가에는 반영이 되기는 굉장히 미비하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주가는 나중에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네.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네. 실적을 따라간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라인이 이런 카카오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이용자 수가 급증을 하고 네. 뭔가 매출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단기적으로 나타난다? 그건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럼 카카오 이 악재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종목을 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좀 오차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은 이런 핀테크 관련이나 IT 이런 관련주들을 좀 보기보다는 저는 항상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기술주입니다. 기술주. 네, 기술주를 봐야 되고요. 네. 기술주는 무조건 봐야 되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변동성이 좀 나오는 이런 종목군들, 철강 쪽도 네. 저번 주에 굉장히 좀 강하게 또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뭐 알루미늄 네. 관련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루미늄 관련주도 몇 번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일단 지금 우리가 예상치를 좀 보고 진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카카오가 오늘 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장 초반부터 네. 마이너스 8%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아이고, 네. 지금 이게 딱 보면 호가만 딱 봐도 누군가 계속 담고 빼고 하고 있어요. 아. 근데 빠지는 물량이 지금 16,000주 이상씩 빠지거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빠지고 누군가가 계속 산다고 해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바닥이 잡혀야 돼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자, 만약에 카카오가 이렇게 되면 카카오뱅크 엄청 빠지고 있을 겁니다. 카카오뱅크 한번 확인해. 카카오뱅크도 한 8% 빠지고 있네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카카오 관련주들이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앞으로 더 올라간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런 거는 단타쟁이들한테 굉장히 좋죠. 좀 호가 몇 개 이렇게 띄워먹기 식으로는 그렇기 하지만 때문에 저희가 이제 탄탄한 투자를 이어가기 그렇죠. 위해서는 지금은 탄탄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신규 매수는 좀 보지 마시고 일단 지금 굉장히 재료가 많은 종목들이 많아요. 성화이텍도 있죠. 네.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저번 주 맞아요. 금요일에 세계 최초 뭐 전기차 관련해서 이 재료가 나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상한가 기록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충분히 실적 시선 3분기 들어서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우리는 좀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일단은 핀테크보다는 지금은 좀 기술주나 아니면 이제 좀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 사실 카카오 얘기만 나오면은 굉장히 열변 토하면서 긍정적이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너무 저점이고 큰 기업인 건 맞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그런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투자 방법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술주들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 예로 제가 안 그래도 뭐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성화이텍이 그 세계 최초로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 소재를 개발 성공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성화이텍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뭐 철강주들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세아 특수강 같은 경우에도 그 금요일에 2% 넘게 크게 오르고 그렇죠. 그 세아 그룹주들도 다 좀 많이 올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세아 특수강 사실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아 특수강은 그럼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제가 오전에 이렇게 방송 오면서 기사를 네. 좀 봤는데 네. 그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다시 좀 이야기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은 있지만 네. 확실하게 계획처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네. 세아특수광이나 포스코 엠텍이나 포스코 철강 이런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수혜는 받을 수 있지만 네. 원체적으로 1차원적인 모멘텀은 그쪽이 모멘텀이 아니에요. 네, 그쪽 모멘텀이 아니라 결국에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따른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최근에 바이든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좀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중국이 당대회가 어제 열렸거든요. 어제 당대회가 열렸는데 만약에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가 지금
3회죠. 네. 3회 연임이 된 거죠. 3회 연임 되는 거를 우리가 봤을 때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만약에 강하게 의사를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머징 시장 쪽엔 좀 수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움직이는 섹터가 히토류거든요. 네. 네, 히토류 관련주들. 그럼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쓰는 게 유니온. 유니온 머터리얼.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에 부수적으로 이제 철강 섹터들이죠. 음.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봐야지. 이거 네옴시티 관련이니까 네옴시티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 만약에 네옴시티를 보고 매수할 것 같으면 건설주를 건드려야죠. 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양방성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양방성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많은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움직이냐거든요. 그러니까 세아투스강 같은 경우도 지금 네옴시티로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철강 쪽에 대해서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오히려 이게 네옴시티는 뒷받침을 해주는 모멘텀이지 네. 이게 치고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철강으로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네. 철강이 작년 말에도 그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반영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봤을 때는 대내적인 리스크가 일단은 반영이 일단 먼저 철강 쪽에 되면서 네. 철강에 대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철강은 우리가 계속 빼먹을 수 없는 그런 원자재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희귀금속들이나 철강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또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투자 관점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철강 쪽으로 조금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세아특수강 같은 경우에는 뭐 네옴시티 관련된 이제 걸로 또 묶이기도 했었고 또 철스크랩 가격 인상 소식이 나오면서 아마 지난주 금요일에 좀 크게 뛰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앞서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이제 조금 다시 움직이게 된다면은 그 히토류나 철강 관련주들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뭐 세아특수강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도와주셨고요. 또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기록했었던 종목들 중에 위메이드 맥스 저희 게임주들이 이제 국감에서 P2E 게임에 대한 제재를 조금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뛰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또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뭐 게임주들 아니면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단 정부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까요? 위메이드 맥스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좀 네. 실적이 좀 많이 부진했어요. 그런데 일단 이제 그 부분 정부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호재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지금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블록체인 쪽 사업도 한다는 거예요. 위믹스. 네. 그러니까 위믹스가 결국에는 블록체인 쪽 사업을 하면서 지금 위믹스 3.0에 대한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위메이드가 움직일 때를 보게 되면은 단순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위믹스에 대한 기대감에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그러니까 지금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네. 올해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전체 게임 산업으로 볼 때는 그게 전망치가 좋진 않아요. 전망치가 좋지는 않지만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일전에 이제 이카루스 같은 경우도 위메이드에서 제작을 하고 개발을 했던 게임이거든요. 근데 네. 이카루스가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메이드도 대작을 만들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장영국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장영 대표가 지금 위믹스를 계속 자기 월급을 나오게 되면은 사고 있다 하거든요. 오. 네, 월급의 반절을 위믹스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러면 위메이드랑 위메이드 맥스에는 관심을 안 가지고 위믹스에 관심을 가지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럼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만약에 맞다고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바닥이 잡히면 저는 매수를 고려해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네. 그러니까 이제 위믹스에 대한 여파가 분명히 반영이 될 거예요. 위믹스에 대한 여파가 분명히 반영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위메이드 맥스도 지금 2분기 들어서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영업이익이 180억가량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분기 2021년 12월에 비하면은 그때 3억을 벌었었는데 지금 181억이면 굉장히 많이 번 거거든요. 그러니까 60배가 지금 넘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매출이 흑자로 전부 다 전환을 했습니다.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일단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는 있어요. 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는 있고 다만 지금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위메이드 맥스를 좀 투자를 하겠다 하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지금 구간도 뭐 한번 매수해볼 고려는 해볼 수는 있지만 네. 저라면은 위메이드 맥스는 19,000원대, 19,000원? 19,500원대 올라온다 네.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를 해준다 하게 되면 그때 저는 좀 매수 관점을 볼 것 같고 지금은 솔직히 뭐 한번 조금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네. 좀 지켜보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위메이드 맥스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적으로 위믹스에 조금 더 눈여겨보시고 관련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메이드 맥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도 지금 위메이드 맥스 한 1% 넘게 조금 더 하락장 속에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사시기보다 지금 현재 15,400원 선인데 지금보다는 19,000원까지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때쯤 투자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희 현재 9시 10분 방송 종료까지 지금 10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오늘 일단 지난주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현재 지수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예상지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조금 넘게 빠지면서 2189선, 일단 2200선에서는 좀 내려온 모습이고요. 22포인트 정도 오늘 다시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50포인트 가까이 올랐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지금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669선에서 움직이고요. 어제도 지난주 금요일에도 680선을 뚫지는 못했었고요. 여전히 오늘 또 669선 정도, 670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은 양시장에서 담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400억 원, 기관이 650억 원 정도 팔고 있고 개인은 그래도 1,000억 원 넘게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제 개인이 250억가량, 외국인은 지금 굉장히 소폭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20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환율 다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오늘 또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 전거래일에는 또 한 2원 정도 내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10원 넘게 올라오면서 1,438원, 39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방금 최진욱 전문가님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런 고환율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조가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현재 9시 12분 지나고 있는 현재 환율 10원 넘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팍스 밀키트 저희 전문가님 오늘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섹터 그리고 종목 알려주실 텐데요. 자리 옮겨서 최진욱 전문가님께 좀 더 자세한 오늘의 팍스 밀키트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 하락장 속에서도 꾸준한 수익 얻을 수 있는 종목들 추천해 주셨던 내용 앞서서 공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팍스 밀키트에서 전문가님이 어떤 섹터, 어떤 종목도 눈여겨보고 있으신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3989번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최진욱 또는 밀키트라고 남겨주신다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희 오늘 팍스 밀키트에서 공개해 주시는 종목, 구체적인 종목 그리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조금 빠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알려주시는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바로 공개 도와주세요.
일단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이제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또 섹터 중에서도 좀 부품주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가 일단 이제 강달러 현상이 지금 계속 된다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또 도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4분기가 남아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일단은 여파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적치가 분명히 좀 좋게 나올 겁니다. 실적치가 분명히 또 좋게 나올 거고 일단 지금 이 전기차 모멘텀 자체가 전기차 시장이 꾸준하게 커지고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이러한 좀 사이클 순환매가 또 빠르게 돌 수가 있거든요. 지금 기술주의 특성상 지금 구간의 저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바닥이 잡히면서 강하게 좀 상한가를 기록해주고 장대 양봉이 들어섰다는 것은 일단 지금 바닥을 강하게 잡아준다라는 좀 의미로 우리가 또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성우 하이텍은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도 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도 저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금양은 제가 이제 앞전에 5,000원대도 한번 좀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드렸던 적이 있다시피 이 금양이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쪽에 좀 동방 성장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동방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금양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 원가 절감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에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사이클이 또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에서 금양 같은 경우가 지금 2차 전지에 관련된 원가 절감,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금양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는 굉장히 좀 좋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금양은 지금 오늘 마이너스 4% 가까이 좀 빠지고 있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 빠지는 구간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조금 더 레벨 다운을 해주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금양이 바닥이 잡히는 것을 조금 체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조금씩 분할로 모아가면은 저는 금양은 분명히 또 좋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금양과 성우 하이텍 그리고 번외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철강 섹터들도 좀 유심히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좀 히토류 관련주들도 좀 유심히 보시면은 좀 안정적인 투자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다시 한번 제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 오늘 시원하게 종목을 다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밝기 때문에 조금 더 단기적인 이슈로 빠지는 게 아니라 길게 지켜보면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금양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길게 가져가면은 좋은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해 주셨던 철강 관련주, 히토류 관련주들 이런 부분 뭐 미중 무역 분쟁 얘기하면서 알려주셨던 그런 섹터들인데요. 철강이나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도 눈여겨보신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오늘의 투자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sek터와 종목 얘기는 정확하게 들어봤고요. 내가 그럼 이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 게 과연 적정한가, 언제가 타이밍인가 이런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과 직접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오늘 방송 종료 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최진욱 또는 밀키트라고 남겨주신다면은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여러분 오늘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주목해 보셔야 할 섹터 두 가지는 첫 번째 자동차 부품 관련주였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관련주였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내일도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많이 물어보시고 투자 정보 또 구체적인 투자 종목에 관련된 얘기들 얻어가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요. 샵 3989번으로 최진욱이나 밀키트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또
꼼꼼한 투자 정보 많이 얻어가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